반갑습니다. 김혜준입니다. 자, 오늘은 다소 생뚱맞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흐, 핸델, 아담 스미스라는 유럽의 아주 옛날 선인들이죠. 자,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와 어머니 들어보셨죠? 음악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바흐입니다. 바흐. 그러면 음악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핸델입니다. 근데 어머니인데 여자가 아니고 남자이네요. 그러면 바흐와 핸델은 부부입니까? 아버지 어머니니까? 그것도 아니죠. 왜 바흐는 아버지인데 핸델은 어머니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마 저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악의 아버지와 음악의 어머니라는 장명 자체가 일본의 모 출판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어요. 왜 아버지인지 왜 어머니인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는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어떤 불모지에 미개척지에서 체계를 세우고 어떤 구조화를 시키는 그런 업적을 세운 분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제 어머니는 좀처럼 어떤 영역에 누구 뭐뭐의 어머니라는 말은 잘 쓰지 않아요. 하지만 음악의 경우에는 풍성한 여러 가지 작품 활동을 함으로 해서 고전 음악에 풍성한 자양분을 공급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핸델은 어머니라고 일컬어지고, 바흐는 그 풍성한 자양분들을 음악의 체계를 세우고 구조화를 시켰다는 그런 공적이 인정이 돼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잠깐 웃기는 이야기로, 이건 뭘까요? 바흐 하는 겁니다. 즉 바흐가 어떤 때는 바흐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고 어떤 때는 바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 바흐라고 하고 이때는 바하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썰렁합니까? 네. 자, 그러면 경제학, 또 정치학, 근대 정치학의 아버지는 마키아벨리, 경제학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경제학의 토대를 세우고 구조화시키고 체계화시킨 그런 업적을 세운 분, 바로 이분입니다. 제가 아는 경모모씨입니다. 경모모씨다 보니까 그분의 아들 이름이 제학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의 아버지는 이분이죠. 농담이었고요. 경제학의 아버지는 바로 이 아담 스미스입니다. 국부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저녁 밥상이 풍성하게 차려질 수 있는 것은 부족한 주인, 양조장 주인, 그리고 빵집 주인의 이기심의 발로다. 즉, 그 빵집 주인, 양조장 주인, 부족한 주인이 이타적으로 사회적 공덕심을 발휘해서 그런 저녁 밥상이 차려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결과로 모아지는 게 시장에서 원만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밥상이 이렇게 풍성하게 와인과 빵과 스테이크가 놓여질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그리고 시장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한 고전이죠. 그런데 이제 스웨덴의 연류학자인 까트린 마르셀이라는 분이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 반론을 펼칩니다. 제목이 아담 스미스 씨 당신의 저녁 밥상은 누가 차려줬죠? 라는 책입니다.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이 책에서 까트린 마르셀은 이야기합니다. 고전 경제학에서 놓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즉 부족한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그런
이기심의 발로로 저녁밥상이 저절로 차려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바로 주부의 또는 어떤 그 누군가의 헌신과 돌봄의 결과로 저녁밥상이 차려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아담 스미스는 평생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저녁밥상은 항상 그의 어머니가 차려줬겠죠. 그래서 까트린 마르셀은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이라는 이론 체계를 구성할 때 아담 스미스의 엄마를 비롯한 많은 여성들의 헌신과 봉사가 또는 돌봄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누락돼 버렸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돌봄은 경제적 행위에 포함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까트린 마르셀은 아담 스미스에게 중요한 본질을 하나를 놓쳤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까트린 마르셀의 견해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일이 뭐냐, 가정이 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의 핵심은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한 활동, 즉 노동입니다. 근데 가정에서 물론 설거지 이런 것도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그거는 본질적인 성격이 완전히 다른 행위입니다. 즉 가정에서는 돌봄이라는 겁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성취를 위한 게 아니라 사랑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봄은 곧 사랑이다. 그런데 요즘 TV에 보면 먹방이 아주 대세죠. 먹방이 대세인데 유독 이 프로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다른 먹방은 어디가 맛있고 어떤 레시피로 하고 이게 뭐 어디가 어떤 점이 뭐 독특하다 뭐 이런 거 위주로 주로 방송을 하는데 반해서 이 한 끼 줍쇼라는 줍쇼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레시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누가 밥상을 차리느냐, 어떤 가정에서 어떤 스토리로 이 밥상이 꾸려지느냐, 거기에 이제 강호동과 이경규 씨가 동석을 하면서 그 훈훈한 어떤 이야기를 끌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은 일, 노동, 성취를 맛이 중심이라면 여기에는 사랑이 중심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공전의 히트를 치고 굉장히 색다른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랑이라는 걸 바탕으로 하는 돌봄, 그게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어떤 돈이라든지 성취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동, 바로 노동,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 이 양자를 우리가 한번 구분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흐, 핸델, 아담 스미스 등의 현인들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